오늘은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신경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의 이름은 펄프 테라피, 펄포톰이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신경치료를 응급적으로 바로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치료를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치아 내부가 염증 상태가 되었을 때, 감염이 되고 망가졌을 때 신경치료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전히 치아의 뿌리 끝부터 상부까지 이 부분들이 다 감염이 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증상으로는 자발통, 부분적인 감염도 자발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이게 진통제가 듣지도 않는다, 이 정도의 심한 자발통이면은 뿌리 끝까지 감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도에 대한 반응이 높아진 경우. 무슨 소리냐?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차가운 거를 먹었을 때 삼키면 바로 시린 느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쭉 지속이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심하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뜨거운 거에 대한, 온도에 대한 불편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거의 100% 치아 내부, 뿌리 끝까지 염증이 이완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세포, 박테리아가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면은 얘네들이 기체를 내뿜습니다. 그랬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가 팽창을 하면서 이 압력 때문에 압통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반대로 온도에 대한 반응이 아예 없어요. 차가운 거를 갖다 대도 뜨거운 거를 갖다 대도 아예 아무것도 못 느낀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네크로시스, 즉 괴사가 돼가지고 신경이 아예 죽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가 완전히 썩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괴사가 되면은요, 신경이 죽고, 신경이 죽으면은 보통 치아의 내부 성상이 변하면서 치아의 색깔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3번, 온도에 대한 반응이 아예 없는 거, 4번, 이거는 거의 보통 이 네크로시스, 괴사라는 이유에 인해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지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기에 해당되는 경우면 사실 신경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한쪽에서 신경치료 받으면 내 치아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팩트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요, 구조적으로 치아가 약화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치아 내부에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딱 빼고 나면은 치아가 받는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도 어느 정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어떤 논문상으로 봤을 때는 수분의 이제 사라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무슨 뭐 죽은 고목나무처럼 퍼석퍼석하게 되는 퍼센티지가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화가 더 원인이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신경치료 하려면은 뿌리 끝까지 뭔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느다랗고 뾰족한, 그 다음에 진동이 있는 기구들을 이제 계속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얇은 뿌리잖아요. 이 얇은 뿌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추구하면서 이 뿌리의 주변부에 약간씩 미세한 금을 남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약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각기관이 상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이 없어졌으니까 뭔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불편감도 사라지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기민하게 뭔가를 느낄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치아가 뭔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없게 돼요. 딱딱한 거를 먹을 때도 신경이 있으면은 아프다, 이런 거를 금방 느끼고 조금 힘을 빼고 하는데, 신경이 없어져 버리면은 딱딱한 거를 먹어도 그냥 먹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경이 아닌 치아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에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점이 조금 있는 치료 같네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인트로에서 말씀해주신 펄프 테라피,
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 치료에 대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프 테라피는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치수 절단술 혹은 펄포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펄포톰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 소아치과나 이런 유치를 대상으로는 펄포토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펄포토미가 여태까지는 영구치, 즉 어른 치아에 쓰였을 때는 이에 대해서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고요. 실패율이 높은 편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꽤 있어 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은 바깥에 껍데기가 있고요. 안쪽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 신경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었던 신경치료라는 거는 그냥 다 감염된 거예요. 감염돼가지고 막 뿌리 끝에 염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단을 딱 짜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소독하고 세척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쪽까지 감염이 된 게 아니라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변수도 많고 오래 걸리고 힘들고 환자도 지치고 의사도 지치는 작업입니다. 게다가 여기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미세한 금들이 이렇게 뿌리 끝 쪽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부분적으로 감염이 된 거, 여기 정도만 감염이 된 거라면은 뿌리 끝을 건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펄포토미가 얘기를 하는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펄포토미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거의 방식이라든지 이거에 쓰이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랬을 때 MTA라고 하는, 쉽게 말을 하면은 우리 인체의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시멘트의 종류인데요. 이 재료가 발전을 많이 하면서 펄포토미에 굉장히 적합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특정 조건이라 하면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는 조건입니다. 즉 부분적으로 감염된 게 확실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딱딱딱딱 교과서적으로 잘 지켜서 했을 때예요. 그렇게 했을 때 MTA를 이용을 해가지고 펄포토미, 치수 절단술을 잘 행하게 되면은 신경치료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성공률을 보인다 라는 게 요즘 들어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 얼추 듣기로는 좋은 치료 같은데 이 명확히 장점이 어떤 건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안 건드리니까 치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리 끝나요. 치료 시간도 짧고요. 치료 기간도 짧습니다. 아주 이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치료 중에 통증이 덜하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덜합니다. 이거는 논문으로도 제가 임상적으로도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펄포토미는 정확하게 그 적응증, 어떤 경우에 펄포토미를 해야 될지를 잘 지켜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셨던 신경치료나 이 펄프 테라피라는 치료에 대해 한번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는 치아에 있는 신경 아니면 혈관 조직이 몽땅 다 감염되었을 때 완전하게 이거를 소독하고 제거하고 충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반면에 펄프 테라피, 펄포토미는요, 일부분, 상부만 감염이 되었을 때 빠르고 간단하고 짧게 끝내버리고 치아의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경치료의 일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신경치료 피해야지, 무조건 펄프 테라피 해야지,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적응증이 있습니다. 펄프 테라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치과에 가가지고 이쪽이 이제 MTA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펄포토미, 펄프 테라피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곳인지 한다면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대안치료 펄프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